오늘 GBC 건강상담은요, 그동안 나누었던 소중한 건강 지침을 되짚어보는 상반기 엑기스 총정리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식단과 운동, 만성질환 관리, 그리고 수면과 치매 예방까지 우리 삶을 더 풍요롭고 복되게 가꾸어줄 건강 지식들을 오늘 한 번 더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라디오와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일상의 분주함을 내려놓으시고요, 방송에 귀를 기울여 주시면 건강한 노년을 준비하는 든든한 뼈대를 세우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 귀한 지식과 도움 말씀 주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송홍우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잘 지내시고 어제도 즐거운 시간 보내셨나요? 네, 어제 또 축구 대표팀 경기하는 거 보고 네. 월드컵이다 보니까 네. 열심히 응원하면서 네. 또 흥분하고 덕분에 밤잠을 좀 설치긴 했는데 네. 그래서 너무 즐겁게 행복하게 잘 보고 왔습니다. 네, 오늘 그 행복한 기운을 저에게도 잘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에 이제 라디오 볼륨을 좀 평소보다 높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자주 부딪히는 식단과 운동에 대해서부터 저희가 한번 총정리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밥그릇의 양을 줄이는 이야기도 좀 해주셨고요. 네. 그다음에 허벅지 근육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고 네. 종아리를 떠는 것도 좋은 운동의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한 번 더 똑 부러지게 한 번 더 짚어주신다면요. 네, 일단 식단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고령층에서는 소화 기능 자체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네. 젊었을 때만큼 음식을 드시면 소화가 잘 안 되고 잘 체한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맞아요. 중에. 그러다 보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양을 조금 줄이시되 또 이제 질은 좋게 하셔서 드시고 만약에 양을 적게 먹음으로 해서 좀 허기가 빨리 지신다 그러시면 나눠서 여러 번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양이 줄게 되면 칼로리 섭취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당연히 몸무게가 빠지고 기운이 안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양은 지켜주시는 게 좋아서 그래서 밥 공기를 조금 적게 해라 네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네. 운동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는 아무리 얘기해도 그 중요성이 이제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운동을 우리 인간이라는 동물은 움직이는 동물이기 때문에 근육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근육이 없이 왜 우리가 영어로 카우치 포테이토라고 하죠. 네. 그냥 소파에 앉아서 TV만 보고 이렇게 지내면 몸에 움직임도 없어지고 근육도 당연히 쇠퇴하겠죠. 그러다 보면 혈액순환도 잘 안 되고 네. 만성병을 더 키우는 그런 원인이 되기 때문에 뭐 사실 집에서 하는 운동이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스쿼트 몇 번 하는 거 그게 큰 뭐 운동 기구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꾸준히 열심히만 하면 건강을 잘 챙길 수 있을 테니까 네. 잊지 말고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운동이라는 게 저도 뭐 운동을 해봐서 알지만 습관을 만드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아, 그러게요. 데일리 루틴에 녹여드는 그 시간을 좀 버티시고 습관을 만드시면 어렵지 않게 매일매일 나의 루틴이구나 생각하시고 하시면 건강을 지키는데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갈 수 있으니까 네. 너무 어렵지 않게 생각하시고 따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말씀하실 때 그 단백질 이야기도 좀 하셨는데 네. 사실은 그 단백질을 몰아서 먹거나 아니면 뭐 좀 나눠서 먹거나 그것도 좀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번에 이제 가이드라인이 새로 나오면서 네. 이제 그 FDA에서 그 권장하는 단백질 양 자체가 좀 늘어났어요. 예전에는 이제 킬로그램 몸무게당 적어도 1g 이상 네. 하루에 먹으라 그랬는데 이제는 뭐 1.2에서 1.6까지도 얘기를 하니까요. 그만큼 단백질이 중요하고 단백질이 중요한 이유는 근육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나이가 들수록.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단백질만 먹는다고 근육이 생기는 게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먹으면서 운동을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그건 뭐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만 네. 단백질을 한꺼번에 다 먹는다고 그 모든 단백질을 우리가 흡수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1일 권장량인 거고 네. 예를 들어 내 몸무게가 70kg이다. 그러면 한 70g 정도는 적어도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세 끼를 드시면 세 번에 나눠서 70g을 세 번에 나눠서 네 끼를 드시면 네 번에 나눠서 네. 이렇게 드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여러분도 잊지 마시고 그렇게 단백질 꼭 이렇게 챙겨서 드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허벅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몸에 비해서 허벅지가
이렇게 좀 얇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조금 이렇게 건강에 위험 신호가 있거나 그럴 수도 있나요? 그렇죠. 허벅지가 둔근과 더불어서 우리 네. 몸에서 굉장히 큰 근육이고 또 동맥을 통해서 피가 하체로 내려갔을 때 하체에서 올라오는 그러니까 정맥을 통해서 피가 다시 심장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물론 종아리 근육이 가장 큰 역할을 차지하긴 하지만 허벅지 근육이 탄탄해야지 그런 혈액 순환 장애가 생기지 않고요. 그리고 또 허벅지 근육 자체가 워낙 큰 근육이다 보니까 네. 에너지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근육이 큰 사람일수록 당뇨가 생길 가능성도 줄어드는 거고요. 네. 물론 이제 어떤 음식을 드시는가가 제일 문제가 되겠지만 같은 음식을 드신다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면 근육이 있는 사람이 당연히 성인병이 덜 생기는 건 말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근육이 없으신 분보다는 있는 게 당연히 좋은 거고 제가 허벅지 근육과 둔근 그리고 이제 등 근육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유는 우리 몸을 지탱해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걷기 위해서는 이 사타구니라고 하죠. 네. 골반이 접혀져야 되거든요. 네, 고관절이. 네. 고관절이 접히고 펴지는데 담당하는 근육들이기 때문에 그 네. 근육분들을 말씀드렸던 거고 대근육이기 때문에 그 근육들만 잘 관리하셔도 다른 소근육을 굳이 키울 바에는 그 대근육에 집중하시는 게 좋다라는 의미로 말씀드렸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허벅지 운동도 꼭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평지를 이렇게 걷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는 근육에 좀 허벅지 근육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좀 이렇게 오르막길을 좀 올라야 될까요? 베리에이션이 있는 게 좋죠. 아무래도 늘 평지 똑같은 알티튜드에서 이렇게 걷고 이제 뭐 높낮이가 베리에이션이 없다면 쓰이는 근육이 늘 같을 테니까요. 네. 거기다가 뭐 무게 변화가 있는 게 아니라면 아니면 또 이제 보폭의 변화가 있는 게 아니라면 늘 걷는 대로 걸어서는 큰 자극이 되기가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저희 환자분들께 말씀드릴 때는 아무래도 이제 고령 환자분들이시다 보니까 걷는 게 힘들으신 분들은 어쩔 수가 없는데 네. 상대적으로 젊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걷는데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조금 더 빠른 걸음으로 보폭을 평소보다 한 10cm 정도 넓혀서 걷게 되면 이제 유산소 효과도 더 크게 증진되고 네. 평소에 안 썼던 근육들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네. 근력 운동도 조금 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요즘 이렇게 스마트워치들 많이 차고 계시는데 네. 좀 심박수를 좀 체크하면서 걷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까요? 그럼요. 왜냐하면 우리가 유산소 운동을 얘기할 때 존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존 2, 존 1, 네네네. 존 2, 존 3 이게 심박수랑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존 2 운동을 좀 말씀드리고 뭐 심박수야 목표 심박수야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대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내가 예를 들어 어떤 행동을 반복했을 때 30분 정도 반복했을 때 숨이 차고 그리고 맥박이 좀 빨리 뛰고 호흡이 가쁘지만 옆 사람과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을 이제 우리가 moderate intensity exercise라고 하는데 그게 존 2에 정도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운동을 하실 거면 적어도 그런 중간 강도 이상의 운동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 첫 번째 시간에 저희가 이런 얘기를 나눴었고요.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저희가 만성 질환 수치하고 뇌 청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정말 너무 저한테는 임팩트가 큰 시간이었었어요. 네. 그 당뇨에 대해서 그리고 만성 질환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시면서 침묵의 살인자 이런 또 경고들을 해주셨는데요.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요. 네, 우리가 뭐 만성 질환 얘기하고 대사 질환 얘기하면 크게 얘기하는 것들이 있죠. 고혈압, 네. 고지혈증, 당뇨 이런 것들 많이 얘기하는데 대표적인 성인병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사실은 이런 친구들은 우리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친구라는 말씀을 하시네요. 말씀을 네. 드렸는데요. 네. 제가 침묵의 살인자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증상이 없어요. 제가 이제 저희 환자분들 중에서도 많은 환자분들을 뵙지만 혈압이 170, 180 이렇게 가셔도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거든요. 그래요. 어떤 분들은 이제 평소에 혈압이 좋았는데 갑자기 그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네. 나이가 들면서 오는 고혈압은 점점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신 분들은 170의 혈압을 가지고 오셔도 나 멀쩡한데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이미 그러면 사실은 몸에는 변화가 많이 왔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우리가 닥터를 보고 이제 검진이
이라는 걸 하면서 알아내기 전까지는 본인이 아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고 네. 또 뭐 이런 분도 계셨습니다. 굉장히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사실 전직 운동 선수셨던 분이 계세요. 네. 그때 이제 운동 그만두시고 이제 드시고 싶은 거 드시고 이러시다가 나름 본인은 몸을 잘 관리했다고 생각했는데 당뇨이신 거예요. 몰랐죠 본인은. 왜냐하면 증상이 없으니까. 네. 근데 당뇨 합병증으로 돌아가실 분 하셨거든요. 네, 갑자기 심근경색이 오셔서. 네. 그런 거를 이제 내가 못 느끼니까 하고 건강에 대해 자만하지 않고 꾸준히 관리만 하셔도 충분히 예방 가능한 것들이라 말씀드렸던 거고 생활 습관만 개선하셔도 충분히 우리 생활 습관에서 그런 것들을 막으실 수 있으니까 닥터를 가는데 너무 문턱을 높게 잡지 마시고 주치의랑 이제 정기적으로 검진하시면서 그런 거 관리하시는 게 중요하실 것 같아요. 네. 또 뇌청소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수면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시고 네. 그때 뭐 멜라토닌 이야기도 해주시면서 네. 이 치매가 잠만 잘 자도 괜찮다고 이런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뭐 요즘 계속해서 새로 나오는 스터디들만 봐도 네. 수면 부족이랑 치매가 굉장히 큰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들이 증명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게요. 그리고 이제 우리 뇌 세포도 세포지 않습니까? 얘네들도 우리가 눈을 떠 있고 활동하는 그 순간 내내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예를 들어 얘를 컴퓨터에 비교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뭐 하루에 10시간 깨어 있다, 뭐 12시간 깨어 있다, 14시간 깨어 있다 이러면 14시간 동안 컴퓨터 전원을 켜놓고 계속 돌리는 거거든요. 얼마나 뜨거워지겠어요. 네, 그렇네요. 부하가 많이 가겠죠. 네네. 찌꺼기가 많이 생기게 되는데 그 찌꺼기가 유일하게 배출될 때가 우리가 충분한 수면을 취할 때라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걸 알면서 이제 우리가 수면에 대해서 가볍게 여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어른분들께는 제가 이제 성인분들이죠. 대부분 모든 성인분들께 권장 수면 시간이 7시간에서 8시간인 이유가 바로 그 이유에 있는 거고 충분히 잠을 잘 주무셔야 뇌 청소도 활발하게 된다는 걸 말씀드렸던 겁니다. 네. 그래서 밤에 잘 때 중간에 이렇게 화장실 가셔서 깨시는 게 오히려 굉장히 뇌에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우리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동차를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아마 똑같은 아날로지를 썼을 텐데 자동차의 가장 큰 부담이 갈 때는 시동을 킬 때거든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잘 자고 있는 몸에 시동이 전부 다 꺼져 있는 몸을 갑자기 깨우게 되면 그때가 가장 부담이 되는 시기거든요. 네. 몸을 깨우기 위해 여러 가지 호르몬도 나와야 되고 그리고 기능이 다 떨어져 있다가 이 몸을 다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심장 박동도 갑자기 빨라지고 혈압도 높아져야 되고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부하가 많이 실리는 것이라 사실 소변을 보기 위해 깬다고 한다면 다른 이제 언더라인 컨디션이 있으시겠죠. 뭐 남성분들은 전립선 비대증이 있으실 수도 있고 여성분들은 뭐 과민성 방광증후군이 있으실 수도 있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노화에 따라서 수면 주기가 짧아지면서 그렇게 오시는 것도 있을 텐데 다 각각의 이유가 있는 만큼 그거를 조금 치료를 하셔가지고 네. 수면 시간을 충분하게 확보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딥슬립이 그렇게 중요한지는 정말 예전에 몰랐는데 그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그렇게 좀 안 일어나고 혹시 그렇게 화장실 가시는 거 참는 거는 어떨까요, 원장님? 참는다는 거 자체가 뇌가 깨 있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모르게 참아줘야 네네. 내가 인지를 못하는 건데 네네. 참는다는 거는 사실은 이미 뇌가 깨 있다는 거기 때문에 뭐 마찬가지죠. 네. 참 그러면서 이제 치매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건망증과 치매에 대한 차이점도 좀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네. 건망증은 다시 생각이 나는 거. 그렇죠. 예를 들어 제가 안경을 이렇게 끼고 있는데. 네. 손에 들고 나 안경이 어딨지 하다가 옆에서 누가 저기 안경 손에 있는 거 뭐야 이렇게 힌트를 준다. 근데 그래 이게 안경이지 하고 다시 끼고 네. 이건 건망증이죠. 순간 까먹은 거니까. 하지만 내가 안경을 늘 끼는 사람이 안경을 어느 날 보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물건이지? 내가 왜 이런 걸 가지고 있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거는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라는 거죠.
그때 됐을 때는 상황 인지 능력이 떨어져 버리는 거기 때문에 네. 치매에 오히려 가깝다. 네. 이렇게 차이점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뭐 그거는 이제 제너럴라이즈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지만 정확하게 판단하시기 위해서는 뭐 인지 기능 검사라든가 뇌 MRI라든가 이런 걸 한번 찍어 보시면서 정확한 진단 받으시고 거기에 맞는 치료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참 저희가 귀한 이런 정보들을 많이 얻게 됐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많은 환자들을 보시니까 이제 환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이렇게 연세가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행복한, 이런 표현이 좋을지 모르겠지만 행복한 환자들도 있으실 것 같고, 또 아주 그냥 너무 스트레스와 무거움과 이런 걸로 좀 많이 지쳐 계시는 환자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원장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런 분들의 건강 비결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일단 건강이라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는 관리가 가능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의사들이 약이나 뭐 다른 치료 방법을 통해서 최대한 건강하게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내가 예를 들어 이제 고령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고혈압이 있는데 고혈압 약을 먹어야 돼, 평생 먹어야 돼, 벌써부터 좌절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정말 많으세요.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 영양제 드시듯이 생각하시면서 건강 관리를 잘 하시면 더 나빠지지 않게 만들면서 앞으로 노년을 더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으실 텐데 벌써부터 마음가짐을 그렇게 가지시는 거는 오히려 그게 건강에 해가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대부분 건강하신 분들 보면 굉장히 마음도 편하시고 또 평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활 습관이 좋으세요. 네. 네, 그래서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네.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사회 활동도 하시고 친구들과 이제 여가 활동도 즐기시면서 맛있는 것도 드시고, 결국에 우리가 건강을 지킨다라는 게 정말 내가 텍스트북에 나와 있는 수치를 맞추려고 건강을 지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건강해서 내 주변에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더 좋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건강을 지키는 게 아마 대부분의 이유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니 뭐 건강에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건강을 관리하면서 자기의 삶 자체를 좀 즐겁게 꾸려가시는 분들이 더 건강하더라. 네. 이렇게 보이고 물론 아프신 분들 중에서는 대부분이 건강 관리 잘 안 하시죠. 안 하시기 때문에 아픈 거라 제가 이제 그런 분들 오시면은 좀 쓴소리도 해드리고 잔소리도 네. 많이 해드리고 하는데 관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고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음가짐을 좀 새롭게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그런 우울감에 갇히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원장님,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아무래도 의사와 좀 친해져야 되는, 선생님들과 좀 친해져야 되는데 사실 네. 병원 가는 거를 꺼려 하시기 때문에 병을 더 미루게 되고 더 크게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 CPC 주치에 대해서도 좀 저희한테 설명을 해주신다면은요? 네, 미국 시스템에 우리가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주치 시스템이 잘 확립이 돼 있잖아요. 네. 미국은 잘 이용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물론 우리 한국적인 마인드에 사회적 통념에 의사가 좀 다가가기 힘든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네. 내 건강이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의사 어차피 내 주치인 걸 자주 보고 궁금한 거 있으면 항상 물어보시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건강 관리를 해 나감에 있어서 좀 짧은 단기간의 플랜도 세워보시고 장기간의 플랜도 같이 세워보시면서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은 또 관리를 하고, 약이 필요하거나 다른 의학적인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도 받고, 이러시면서 건강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가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고요. 네. 방금 아까 표현해 주셨지만 대부분이 병원 가기 싫으셔서 병을 키워서 오시면 치료하는 것도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면 본인들도 노력을 더 많이 기울여야 되고, 그 노력이 힘들어서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이제 작은 것이더라도 의사 만나서 얘기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라포라고 하지만 라포트를 쌓으면서 뭐 그냥 친구처럼, 때로는 뭐 가족처럼 그렇게 지내시면서 쉽게 얘기하시는 그런 걸 가지시는 게, 그런 시간을 가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장님의 그 환자분들 중에 정말 그런 라포 형성이 아주 잘 되셔서 그런 좋은 사례들을 좀 한번 얘기해 주셔서 우리 청취자들이 용기를 가지신다면은요? 뭐 좋은 사례라고 한다면 네. 이제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네. 이제 어덜데이 케어 센터라고 하죠. 이제 센터 다니시다가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는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언제든지 오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네. 센터 갔다가 그냥 지나가는 집에 가는 길에 들리셔가지고 인사하고 가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아, 그래요? 네, 굳이 뭐 예약 잡고 저를 아파서 보러 오시는 게 아니라 네. 나 오늘은 이랬어, 나 오늘은 저랬어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가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그 반면에 이제 또 제가 정말 아들처럼 네. 쓴소리하는 분들 많으시죠. 아. 네. 제가 어머니 약 이렇게 드시면 안 돼요. 약 저렇게 드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 이게 어머님이 못 느낀다고 안 아픈 게 아니에요. 이러면서 핀잔 네. 드리는 분들도 꽤 많아요. 네. 왜냐하면 그러면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어머니 건강이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제가 잔소리를 하는 거니까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네. 그만큼 얘가 나를 생각해주고 있구나라고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드리거든요. 네. 네, 그런 분들이 많으시죠. 그러니까 지금 방금 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진짜 우리 고령 환자들 보시면요, 진짜 손바닥에 한가득 약을 드세요. 네. 근데 참 사실 그거 약 이렇게 챙겨서 어떻게 시간 맞춰 먹는 것도 참 쉽지 않은데요. 맞아요. 참 그거 어떻게 이렇게 좀 잘 이렇게 지도를 해주시나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우리가 폴리파머시라고 하는데 그 약을 많이 드시는 분들 굳이 드셔야 되지 않는 약들은 빼드려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뭐 나는 예전에 위장 뭐 위염이 있어서 위장약을 먹었는데 지금도 계속 먹는다던가. 네. 보통 위장약들은 그렇게 먹는 게 아니거든요. 제산제라고 하는 오메프라졸이나 이런 약들은 네. 만약에 뭐 위염이 있다, 위궤양이 있다 그러면 기간 동안 먹고 증상이 나아지면 안 먹어야 되는 약들을 그냥 리필을 계속 타서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약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예를 들어 제산제를 드시면서 소화제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이제 본인들 그냥 난 처방 받았으니까 먹지 이러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저는 이제 한 번씩 시간을 가져서 아버님 어머님 오시면 약 리스트를 쫙 나열을 해놓고 이거는 이런 이유 때문에 드시는 겁니다. 저건 저런 이유 때문에 드시는 겁니다. 이런 게 필요가 없으시면 굳이 안 드셔도 됩니다 하고 약을 설명을 드리는 편이에요. 네, 네. 본인이 어떤 약을 드시는지 이해를 해야 약에 대한 컴플라이언스라고 하는데 약을 얼마나 잘 드시는지 그것도 좀 되더라고요. 내가 무슨 약을 먹는지도 모르니까 맞아요. 나 오늘 괜찮으니까 이거 안 먹을래 하고 안 드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네.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지기도 합니다. 아, 네. 좀 주치의를 잘, 이런 표현이 좋을지 모르겠지만 이용하셔서 좀 이렇게 약도 좀 보여주시면서 상담하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그러면은요, 저희가 상반기 이렇게 저 방송을 하면서 정말 매주마다 한 줄 처방을 해주셨는데 네. 6개월을 이렇게 저희들과 함께 방송을 해주셨는데 이 주제로 100세 슬로우 에이징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요. 네. 오늘의 한 줄 처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네네. 이 본인의 건강이라는 걸 너무 크게 해석하거나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않으시고 미국에 있는 주치의 시스템이란 걸 이용을 하셔가지고 최대한 빨리 일찍부터 내가 아프지 않을 때부터 병원이라는 게 아파서 꼭 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아프지 않을 때 가서 예방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내가 처음부터 안 아프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예방을 하시고 바람이죠. 네. 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지금 몸 상태가 너무 좋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유지를 할 수 있을지도 주치의랑 상담을 해보시고. 네. 그러면서 왜냐하면 나이가 한 해 한 해 먹을수록 나의 몸 상태는 바뀌고 나의 몸의 기능이 바뀌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플랜을 세우시는 것도 방법이고 만약에 내가 아픈 게 있다면 빨리 그것을 발견을 해서 어떻게 하면 최대한 빨리 괜찮아질 수 있을지 좋아질 수 있을지를 알아보시는 것도 방법이니까 병원에 가는 문턱을 조금 낮추시고 네. 너무 의사를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네. 가셔가지고 앞으로의 미래를 빨리빨리 한번 설계해 보시는 게 어떠실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주신 성전인 이 몸을 잘 지키시면서요. 또 저희 미주복음방송 건강상담과 함께 하시면서 건강한 미래 또 계획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송홍 원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